이 계속 점 찍는 작업을 해서 이 그리드로 된 구조로 되어 있는 화면을 분할시켜서 여기다가 어떻게 자연을 넣을까, 어떻게 빛을 만들어낼까, 어떻게 물소리를 만들어낼까, 어떻게 새소리를 만들어낼까 하고 자연의 풍경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풍경이 이미지적인 풍경이 아니라 바로 빛, 소리, 이런 추상적, 심상적 세계에 있는 자연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김재관 선생님께서 현대미술에게 던져주고 있는 하나의 키워드이고 문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떻게 기하학적인 그런 구조 속에서 빛과 자연 그리고 어떤 인간적인 그런 모습까지 화폭 속에 담아낼 수 있을까? 르네 마그리트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는 생각하게 하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본다면 우리 김재관 선생님은 이 그림 속에서 사람들에게 생각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상상력의 세계를 현대미술을 통해서 던져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상상을 하는 걸 그린다는 거는 그게 뭐가 되는가 하면 자화상이 되는 거예요. 나를 그린 게 되는 거예요. 상상하는 세계를 그리는 게 날 그린 거지. 이 3차적인 전혀 다른 세계를 그려서 그게 날 그렸다고 하면 이건 예술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결국 나를 내가 그렸는데 그냥 일반 사실화를 그리는 사람하고 관점이 그 사실화를 그리는 사람은 대상 중심적으로 그리는 거지만 나는 철저하게 나를 들여다보면서 나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자화상이면 나에 대한 풍경하고 나에 대한 정신세계에 어떠한 키워드가 다 몰려있는 그것이 작품이 아닌가 이 생각하면서 계속 그냥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돌파해 나가고 하는 것이 어드밴스드 하는 것이 현대미술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저는 현대미술이 기법 하나 가지고서 20년, 30년, 어떤 사람은 40년 동안 똑같은 일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세계적인 미술가 피카소 또는 프랑크 스텔라, 프랑크 스텔라도 그렇고 전부 다 작품이 뭐 10년, 20년 단위로 계속 거의 10년 단위로 작품 변해가잖아요. 저도 10년을 영어로 디케이드라고 하는데 디케이드라는 건 뭔가 하면 10년이라는 거는 뭔가가 이루어졌다. 이루어지고 다시 해체할 수 있는 시기가 10년인 거야. 그러니까 10년 이상을 똑같은 걸 가져서 20년, 30년 하는 사람도 나는 그 예술이 아니라고 봐. 나는 자기 노트 생각해봐도 인정 안 해, 나는. 예술은 10년 정도 지나면 해체하고서 또 변화된 예술을 만들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술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지금 55년 동안 계속 거의 10년 단위로 새로운 세계로 어프로치하는 그런 사고로다가 작업을 해왔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선생님께서 제가 작품을 이렇게 쭉 일람해서 볼 때 상당히 변증법적인 평면에서 입체로 그런 입체를 다시 또 모빌로 그런 모빌의 자연의 내추럴함을 다시 종합시키는 그렇게 해서 하나의 작품 세계를 완성하려는 것으로 저는 그런 여정이 보여지거든요. 자, 선생님께서 가장 고민스러웠던 내가 현대미술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무엇을 던져주고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내가 이것을 해결했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혹시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그 그림을 그리면서 그 모든 환경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좀 이렇게 껍죽거리던 시기가 있어요. 그림만 그려야 되는데 뭐 대학에서 43살인가 4살 때부터 학장도 하고 막 그러니까 사회적인 일과 그런 직책만 누리게 되지 작품을 안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잠깐 망할 뻔했어요. 그 학교에 그 교수다 학장이다 그런 거 하면서 작품도 안 해가지고 진짜 작가가 안 될 뻔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홍익대학에 박사 과정이 생기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미술학 박사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미술학 1호 박사예요. 처음 제가 했으니까. 근데 그때 지식도 맥히고 그림도 안 될 텐데 그림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데 그때 공부를 하게 되면서 내가 이거 살려고 하는가 보다. 근데 감성적인 세계의 작품은
자기의 감성적 훈련만 하면 되는데 이성적 세계는 학문적인 지적인 이 기조가 없으면 안 돼요. 그 공부가 돼야 돼. 그게 바로 또 현대미술의 세계예요. 그래서 그때 한 4년 반 동안 박사과정 하면서 참 책 많이 받고 공부 많이 해서 그것이 지금 이렇게 현대미술을 밀고 나가는 힘을 갖게 됐지 않았는가 생각이 됐고, 또 하나는 제가 저는 청주에 살았지만 작품 활동을 서울서도 동경서 더 많이 했다고 할 정도로 동경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동경에 이제 뭐 전속화랑도 있었고 또 개인전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 동경에서 활동을 한 것이 나의 현대미술을 인식시키고 공부해서 깨우쳐 나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다. 그렇다고 일본 사람을 흉내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본에 우리보다 먼저 가지고 있던 지혜들을 배웠던 거죠. 그걸 이제 우리 식으로, 나는 내 식으로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한 건데, 그런 게 도움이 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작품을 하면서, 작가가, 지저분하게, 지저분한, 국전에서 특선했다, 무슨 상 탔다는 거 다,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훈장들이지, 그게 자랑성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방향을 딱 잡으니까, 지금까지 한 40몇 번의 개인전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전을 3개 갖고 다니면서 했으니까, 서울, 뿐만 아니라 도쿄, LA, 파리, 등등, 이렇게 3개 갖고 다니면서 했으니까, 그 개인전을 하면서 공부가 많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잘 지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선생님이 이제 곧이어 청주 시립미술관에서 어떻게 본다면 화업 한 55년에 대대적인 어떻게 본다면 처음 있을 수 있는 그런 해고전을 갖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어떤 작품들이 어떻게 소개가 되나요? 제가 참 중고등학교 청주서 다니고 홍익대학으로 진학하면서 서울로 갔는데, 그때부터 그림을 그렸지요. 근데 이제 대학 때 첫 추상화를 그리고, 첫 추상화 때부터 보면 67년부터 2021년이니까 55년이에요. 만으로는 54년인데 55년째 되는 해인데, 청주시립미술관 건립할 적에 제가 미술관 건립위원장 했었어요. 5년 동안 청주시립미술관을 만드는 모든 일을 컨트롤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 개관전도 제가 계획해서 했고, 그래서 제가 또 개인전을 한다는 생각은 5년 안에 한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 제가 마침 작년에 제의를 받아서 전시를 하게 돼가지고, 청주를 떠나서 서울서 첫 추상화를 그린 1967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지금 여기 걸려있는 작품까지, 또 이 이후의 작품도 있겠죠. 작품까지. 작품이 불리하다 보니까 밖에 나가 있는 작품이 너무 많은데도 또 수백 점이더라고요. 거기서 추려가지고 각 종류별로 다양하게 시대별로 한 너댓 번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평면 시대, 그리드 시대, 큐브 시대, 큐브에서 다시 또 입체 희화 시대, 또 입체 희화가 다시 또 모빌 작품이 나타나고, 또 다시 자연 관계로 환원되고, 이런 시기까지 계속 잘라나간 단계의 작품이 정리 대충 다음 전시 때 해야 되나 하고 정리하다 보니까 정리한 작품도 한 200, 한 몇 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다 걸 수가 없기 때문에 한 110점 전후의 작품이 걸리지 않을까. 그 작품 속에는 작은 작품도 있지만 100호, 200호, 500호, 1000호까지 된 작품도 있고, 이렇게 대작들도 있고, 작품의 형태는 평면 작품부터 추상 계통의 작업, 또 이 계약적인 작품 그 이전에 비계약적인, 앵프로메라는
이미지를 가진 작품들이 좀 있어요. 몇 개가.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나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흔적을, 자취를, 족적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에 썼던 글들 중에서 발췌해가지고 한 300페이지 좀 넘는 분량의 책을 하나 지금 출간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곧 그 열리게 될 우리 김재환 선생님의 대대적인 작품들을 한 자리에서 다 보고 많은 사람들이 또 미술 전문가들이 김재환 작가의 예술적인 세계 어떻게 변모해 왔고 또 어떠한 것을 추구해 왔고 그것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완성을 시켜서 우리들에게 보여줄 것인가를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전시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김재환 작가의 어떤 깊은 조형적인 예술적인 철학적인 이런 세계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드러나기를 그리고 좋은 평가를 받길 기대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